오늘은 정비례가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아래에 생각 열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어느 지하철역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10원씩 기부. 밑줄 한번 쳐봅시다.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10원씩 기부를 합니다. 자, 밑에 질문이 뭐냐면 이용 횟수에 따른 기부 금액을 빈칸에 쓰고 계단 이용 횟수가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전체 기부 금액은 어떻게 변하는지 말해보자.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빈칸을 여러분이 먼저 채워봅니다. 다 채웠습니까? 이용 횟수가 1회일 때 기부 금액은 10원입니다. 자, 이용 횟수가 2회이면 기부 금액은 얼마이죠? 이용할 때마다 10원씩 기부하니까 2회 이용하면 20원, 3회 이용하면 30원, 4회 이용하면 40원을 기부를 하게 되는 구조이죠. 자, 두 번째 질문. 계단 이용 횟수가 2배, 3배, 4배로 변할 때 전체 기부 금액은 어떻게 변하냐? 자, 이용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2배로 변하는 동안 기부 금액 역시 2배로 늘었죠. 자, 이용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3배로 늘어나는 동안 기부 금액도 10원에서 30원으로 3배 늘었죠. 마지막 이용 횟수가 1회에서 4회로 4배 늘어나는 동안 기부 금액 역시 10원에서 40원으로 4배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관계, 우리가 이용 횟수를 x, 기부 금액을 y라고 할 때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하는 동안 y의 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하는 이런 관계 있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정비례라고 합니다. 자, 아래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정비례의 동그라미. 자, 같이 밑줄 한번 쳐볼게요. 변하는 두 양 x, y에서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의 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하는 관계가 있으면 x와 y는 정비례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외우면서 읽어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변하는 두 양 x, y에서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의 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하는 관계가 있으면 x와 y는 정비례한다. 그래서 금방 봤던 계단 이용 횟수와 기부 금액은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관계식을 찾아줄 수 있거든요. 여기 보이는 y랑 x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이용 횟수보다 기부 금액이 몇 배 많아요? 모두 다 10배씩 많죠. 다시 말해서 기부 금액을 y라고 했고 이용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이용 횟수의 10배를 하면 그게 기부 금액이 되는 이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y는 10x라는 관계가 됨을 알 수 있죠. 이처럼 정비례하는 두 양 x, y가 있으면 관계식이 하나 성립하는데 그 관계식은 항상 y는 어떤 상수 곱하기 x. 그래서 y는 ax 꼴이 나옵니다. 자, 밑에 넘겨서 여기 한번 같이 밑줄 한번 그어보죠. 자, x와 y가 정비례하면 x와 y 사이 관계식은 y는 ax, 단 a는 0이 아니다로 나타내어진다. y는 ax. 자, 금방 정비례에 관해서 두 가지를 배웠어. 첫 번째는 정비례의 정의, 두 번째는 정비례의 관계식.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서 자, 이번에는 정비례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나요? 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어떻게 생겼다 하고 있냐면 y는 ax 이렇게 생겼다. 단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생겼다 라고 했죠. 그러면 이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질문이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려보고 있는데 y는 ex라는 이 정비례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표를 하나 그려봤어요. x의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일 때 y의 값은 이 x에 대입하면 나오죠. x가 마이너스 2면 y는 마이너스 4,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표를 먼저 완성을 했어. 그러면 이 표를 가지고 x, y로 순서상으로 표현을 해주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0, 1, 2, 2, 4라는 순서상을 찾아낼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좌표 평면에 찍어주면 이게 y는 2x의 그래프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낸 게 제 왼쪽에 있는 그림 1번입니다. 다시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0, 1, 2, 2, 4의 점을 찍었죠. 그런데 이 관계에서 꼭 x가 정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x에 정수가 아닌 0.5, 3.5, 마이너스 2.5 이런 값들도 얼마든지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응하는 y값도 더 찾아서 순수상을 더 찾아주죠. 그래서 나타내는 게 그림 2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찾았던 이 점들 사이에 지금 선생님 색칠하는 거는 아까 찾았던 점들이거든요. 그 점과 점 사이에 중간에 점을 하나씩 더 찾아서 위치를 잡아서 순서상으로 표현한 다음에 좌표 평면에 찍어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사이에 있는 점, 아까는 0과 1, 그 사이에 0.5를 찾았다면 이번에 그 사이에 있는 뭐 0.1, 0.3 이런 거에 대응하는 y값도 찾아가지고 순서상을 점점 더 잘게 찾아가지고 찍어준다고 하면 결국은 그래프가 점점 점이 촘촘해지면서 어떻게까지 진행이 된다. 그림 3번처럼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이 사이의 점들을 다 찾아서 연결해주면 점이 무수히 많아서 결국 뭐처럼 보이게 된다. 직선처럼 보이게 된다. 직선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됩니까? 근데 이 직선의 특징이 뭐냐? y는 2x였잖아요. 그러면 x가 0이면 y도 0이 나오죠. 그래서 0,0을 지나고요. 만약에 y는 ax, a가 그러니까 2가 아니라 다른 숫자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x가 0이면 y가 0이니까 무조건 0,0은 지나죠. 그리고 이 점들을 다 연결했더니 무슨 모양이 된다? 직선이 된다. 그래서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x값이 수 전체일 때까지 계속하면 그래프는 그림상과 같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그래서 정비례를 나타내는 관계식은 y는 ax고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우리가 이 x에 특별하게 언급이 없으면 수 전체로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은 정수만 대입해서 점 몇 개짜리로 보는 게 아니라 이 x에는 정수뿐 아니라 어떤 유리수도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점으로 연결한 직선, 수 전체가 되기 때문에 어떤 선의 모양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y는 ax에서 x의 값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x의 값을 수 전체로 생각한다. 자, 금방 이야기했던 것을 조금 더 이해를 좀 더 시켜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RGOMath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y는 ax라는 그래프, 그러니까 정비례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모양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임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A라는 점, 여기 보면 A라는 점이 제일 아래에 있죠. 그 A라는 점은 A, 2A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Y는 2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뜻이죠. 여기 Y는 2X라고 하면 Y는 2X에 X자리에 A를 넣으면 Y가 2A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점이고 이 A라는 점을 여기 슬라이더에 있는 수치를 이용해서 이동시키면서 점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간격이 1단위로 찍힙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동할 때 1 간격으로 A 값이 변함에 따라서 그래프는 이렇게 점 몇 개로 찍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사이의 간격을 0.5로 잡아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점이 찍히는데 아까 찍었던 점들 사이에서 또 점을 찾아서 찍어주겠죠. 그렇게 찍고 나면 점의 간격이 좀 더 촘촘해지는 거고 여기서 내가 간격을 더 줄여서 뭐 0.1 간격으로 찍겠다. 그러면 0.1 간격으로 점들을 더 찾아서 찍어주다 보면 점점 이 점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직선이 된다는 거죠. 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만약에 y는 2분의 1 x라는 직선을 본다. 그 y는 2분의 1 x라는 정비례의 그래프를 그린다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점의 좌표들을 점점 찍어 나갑니다. 지금 보는 점들은 1 간격으로 점을 찍어 나가고 있죠. x의 값이 1씩 변하는 동안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찾아서 찍어 줬고요. 만약에 이 점의 간격을 0.5 간격으로 줄인다 라고 하면 이 사이의 점들을 점점점 더 찾아서 찍어 줄 거고, 만약에 이 간격이 0.1 더 줄어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 점과 점 사이가 촘촘하게 더 찍히면서 결국 뭐가 된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정비례를 나타내는 직선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임을 확인을 했어. 그래서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그리기가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머리를 좀 더 굴려보면 이렇게 점을 무수히 찍어서 그 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야지 라는 생각보다 어차피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원래 직선이라고 하는 건 점 두 개면 자로 연결하면 직선이 되잖아요. 근데 그 두 점 중에서도 한 점은 무조건 뭐니까? 원점이니까 또 다른 점 하나만 찾아서 그 점과 원점을 직선으로 잇자. 그러면 그래프가 되는구나. 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121쪽에 보면 중간에 정비례 관계 그래프 그리기 두 번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밑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원점과 이 그래프가 지나는 또 다른 한 점을 찾아 직선으로 이으면 쉽게 그릴 수 있다. 원점하고 또 다른 한 점을 찾아서 직선으로 잇자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비주얼 개념을 보시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고 있냐. 지금 이 함수의 미안해요. 함수라는 말은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 정비례 관계의 식이 y는 5분의 4x라고 할 때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y는 ax 꼴이니까 정비례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은 무조건 지날 거고 또 다른 한 점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점을 x에 1을 넣어도 2를 넣어도 뭐를 넣어도 상관이 없지만 분모가 5니까 x에 5를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y값은 4가 나오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5,4를 지난다는 거죠. 그래서 원점과 5,4를 직선으로 연결하면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는 설명입니다.